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캐퍼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 전해드립니다.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내년 초 설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39원까지 올라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내 1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어제 한인타운 등 LA시 전역에서 연기 냄새가 진동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 건물 화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에서 대낮에 노점상이 폭행을 당한 뒤 차량을 강탈을 당했습니다. 고급 주택가로 평소 범죄 발생이 적었던 지역이어서 주민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세 이상 30세 미만 미국 젊은 성인들의 43%가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인 유타주 자이언 캐년에 돌발 홍수가 발생해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오는 12월 사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The pandemic hit all of us hard. We could use a fresh start. If you've missed mortgage payments during COVID, California Mortgage Relief can help save your home. Find out if you qualify today.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구체화돼 빠르면 내년 초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면 업무 보고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 재단의 업무를 흡수해 150에서 2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며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임기 내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습니다. 네, 환율이 급등해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1330원에 이어 1340원까지 급등해 당분간 달러 초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해 안에 1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과 134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이 컸던 지난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환율은 전날보다 13.9원 오른 달러당 1339.8원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빠른 속도로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섰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6일과 15일에 각각 1310원,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00.828선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는 연준의 빠른 긴축 속도와 중국의 경기 성장 부진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300원이라는 상징적 마지노선을 뚫은 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올해 안에 다음 저항선인 14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5일 잭슨홀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내로 135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플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3.5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LA에서는 아침부터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었는데요. 특히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지역이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국이 연기 냄새 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원인은 새벽에 발생한 화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LA시 전역에서 연기 냄새인 듯한 악취가 퍼져 경찰과 소방국에는 문의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비롯해 벨리 지역까지 시 전역에는 타는 듯한 연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소방국은 어제 오전 8시경 연기 악취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방국은 어제 시 전역으로 확산된 연기 냄새의 원인이 어제 새벽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 건물 화재 때문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3시경 다운타운 14가에 위치한 한 대형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불은 9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불길이 건물 밖으로 확산돼 거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질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후에도 많은 양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어제 LA 지역 대기 상태로 인해 연기 냄새가 LA시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소방국은 LA시 전역에서 감지됐던 연기 악취는 새벽에 일어났던 다운타운 화재 때문인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인타운과 인접한 행코팍 지역에서 대낮에 노점상이 노숙자에게 폭행당하고 차량을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과 바로 인접한 행콕팍 지역에서 지난 토요일 노숙자가 노점상을 폭행하고 차량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한인타운 인근 사우스 700블록 램파 볼리바드 주택가에서 한 노숙자가 노점상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그의 차량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당시 노점상 에스타반 베난시오는 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 노숙자가 베난시오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폭행한 후 차량 열쇠를 훔친 뒤 베난시오의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행콕팍 주민 아만다 리노는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100만 년 이내에 이 같은 차량 강탈 사건이 발생하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평온한 동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놀라워했습니다. 당시 노숙자가 노점상 베난시오를 폭행하는 장면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영상에는 용의자가 베난시오의 배를 훔친 동안 베난시오가 차 앞 유리창에 잠시 매달려 있는 장면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숙자가 행콕파크와 라브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강탈해 간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점상 베난시오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카플라 쉘맥이었습니다. 네, 삶이 고통스럽다고 토로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일상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의 고통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인 3,649명을 상대로 생활평가지수를 조사해 오늘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쁘다고 답한 미국인은 5.6%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이 이 지수 평가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치는 지난 4월에 4.8%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미국인은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이든 공화당 지지자이든 모두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평가 외에 스트레스와 걱정지수에서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미국인은 48%로 1년 전에 43%에서 다소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팬데믹이 막 시작됐던 2020년 3월의 60%보다는 낮았습니다. 갤럽은 고통지수가 5%를 넘은 것은 처음이며 이 같은 비율은 미국 성인 약 1,4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제 상황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달 5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에 갤럽의 경제 신뢰 지수는 2009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갤럽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마리화나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어 18살 이상, 30세 이하 젊은 미국인의 43%가 지난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젊은 성인들이 마리화나 사용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원 NIH는 오늘 18세에서 30세 성인이 지난해 마리화나 사용률은 43%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 미국 성인들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98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엑스터시나 LSD와 같은 환각제 사용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 성인 중 지난해 환각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에 달했습니다. NIH는 이 수치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환각제는 마약의 일종인 LSD와 엑스터시, 펜타클로로페놀, 페이오티 등이었습니다. 또 전자담배 사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NIH는 니코틴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7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중고차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중고차 평균 가격이 3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입 시기를 늦추거나 새 차 구입 시 중고차를 트레이드인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KTLA 방송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 iSeeCars.com 조사를 인용해 지난 7월의 전국 중고차 평균 가격이 34,291달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iSeeCars.com이 2021년과 2022년 7월 기준 1년에서 5년도의 중고차 180만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7월 평균가는 6월 평균가인 34,154달러보다도 조금 더 오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중고차 평균 가격은 34,617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중고차 평균가가 가장 비싼 곳은 알래스카로 42,617달러가 됐고 하와이와 와이오밍주도 평균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조사에서 중고차 가격이 가장 싼 곳은 로드아일랜드로 31,294달러였습니다. 가장 비싼 알래스카와 가장 싼 로드아일랜드의 중고차 가격 차이는 무려 11,323달러가 됐습니다. iSeeCars.com은 현재 중고차 시장이 가장 핫하다며 중고차 구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고 새 차를 산다면 자신의 중고차를 트레이드인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카서니 샤니박이었습니다. 네,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인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데스밸리 홍수처럼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여성 등산객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최근 남서부 지역 일대 폭우로 인한 홍수가 잇따라 발생해 유타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애리조나 출신 29살 여성 제탈 아그니 호스트리는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어제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19일 오후에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 여러 명의 등산객들이 급류에 휩쓸렸다. 이 여성이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해 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는 12월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설명을 내고 오는 12월 NIAID 소장 및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82세가 되는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상태에 도달하면 공적 역할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수개월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984년 NIAID 소장으로 취임해 38년째 소장직을 맡으며 레이건 전 대통령부터 모두 7명의 대통령에게 의료 자문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직장 다니신 분들도 별도로 파트타임 잡을 하거나 거리에서 음식이나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노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트리트 벤더, 노점을 하시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에서 퍼밋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인에서는 스트리트 벤더, 노점을 하시려는 한인분들의 퍼밋 신청을 도우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월요일 캐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